첫 번째 발표는 경희사이버대 심영석 교수님의 디지털 플랫폼 환경에서 잡지진흥 정책 현황과 과제입니다. 신 교수님은 잡지진흥 정책의 흐름을 짚으면서 특히 예산, 제도 기반의 한계를 전제로 제4차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5가지 제도적 지원 원칙을 제시하시고 계십니다. 그럼 신 교수님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예, 방수받은 심효소입니다. 예, 앞에서 이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대략적으로 제4차 이제 자주산업 진흥 정책에 필요한 부분들 어떤 것이 포함되면 좋겠다라는 부분들 중심으로 이게 뒤에 녹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좀 카메라로 찍고 있어가지고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제가 두 가지를 가져왔는데 위에는 미국에서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8달러라고 합니다. 8달러라고 하고 있고, 그리고 우리 보통 이제 게임 속에서 뭐 게임 머니 하면 50달러씩 이렇게 결제를 하는데, 밑에는 이게 지금은 안 하는데 예전에 X라고 하죠. 트위터가 월 프리미엄으로 8달러를 도입하니까 아무도 가입을 안 하고, 우리 비슷한 것들이 있습니다. 뭐가 있냐면 신문 구독 한 달에 5,000원씩 10,000원씩 내는 쉬는 거죠. 또 있죠. 대표적인 게 TV 수신료 2,500원 죽어도 못 냅니다. 왜냐면 커피 반 잔도 안 되는 값인데 미디어와 관련돼 가지고 구체적으로 비용을 지불하는 건 상당히 인색하다라는 것이죠. 예. 또 하나의 특징은 우리가 미디어 영역이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가 그전에 오프라인 매체라고 하는 것과 방송 매체라는 부분들을 사실 온라인 부분이 다 그냥 흡수해버리는 거죠. 거의 빨아들이는 이런 형태입니다. 컨텐츠는 사실 어디서 만들어지냐면 오프라인 매체와 방송에서 가장 많이 만드는데, 오프라인 매체 안에 이제 예를 들면 잡지도 여기 들어가죠. 잡지도 들어가고 신문, 도서 등의 모든 것들이 사실 오프라인 매체에서 만들어지죠. 생성되고 오리지널 컨텐츠가 만들어지지만 실제로 모든 오리지널 컨텐츠를 가지고 돈을 버는 건 플랫폼 사업자입니다. 잡지사나 신문사가 돈을 버는 게 아니고 플랫폼 사업자가 돈을 벌죠. 그리고 중간에 플랫폼 사업자 연계해주는 네트워크 사업자는 망만 깔아주고 거기서 흐르는 컨텐츠가 돈을 버는 거죠. 컨텐츠 사업자는 돈을 버는 게 아니라 돈을 투자하는데, 컨텐츠 생산을 위해서 수많은 투자를 하지만 실제로 돈을 못 버는 그런 구조가 점점 진행되는 것이고요. 더욱이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많이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뉴스라고 하면 정보라는 것들이 있으면 거기에 허위 정보, 악의적 정보, 또 오보와 풍자, 농담 등을 다 포함하는데, 실제로 모든 걸 다 허위 정보라고 얘기하면서 이제는 그 허위 정보가 넘치는 걸 또 온라인이라고 얘기하고 하죠. 어떻게 보면 온라인은 문제가 많은 곳이라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모든 콘텐츠가 온라인에서 소비되고 또 동시에 온라인에서 유통되는 그런 환경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최근에 문화체육관광부가 조직 개편을 했죠. 정부 조직을 개편하면서 이번만큼은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것들, 미디어 콘텐츠가 거는 걸 하나로 묶어가지고 하나의 독립부서로 가야 된다, 혹은 하나의 부서로 가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지만 그건 이루어지지 않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라는 부서가 만들어졌죠.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12월 23일 날 기존의 문화와 콘텐츠 관련 부분들 다 묶어서 문화미디어 산업실을 만들었어요. 이제 대한민국에 두 개의 미디어가 있는 거예요. 문화미디어와 방송미디어. 다시 말하자면 모든 건 다 문화미디어예요. 이제. 모든 콘텐츠 문화미디어에 포함되고 그중에 방송만 띄워버린 그런 꼴이 된 거죠. 어떤 면에서 좀 기형적인 구조이긴 해요. 기형적인 구조이긴 한데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쨌든 콘텐츠를 만드는 영역을 다 문화로 표시하면서 이제는 하나의 정책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는 오프라인과 온라인과 그리고 방송을 하면 나머지 다 포함된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잡지 산업은 이제 오프라인뿐만 아니라 이제 온라인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해야 되고 온라인에서도 수익을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런데 이제 2024년 내년에 이제 또 조사를 할 텐데요. 2년에 한 번씩 이루어지는 조사입니다. 이게 잡지산업 실태 조사가. 이건 언론 수용자 조사고, 언론 수용자 조사 말고 뒤에 이제 잡지산업 실태 조사인데,
언론 수용자 조사에 보면 잡지 이용률은 전체 그 매체 유형 중에서 맨 밑에 있어요. 예. 잡지보다 더 그 이용률이 적은 건 팟캐스트밖에 없네요. 4.2%, 4.9%. 이용률이 이렇게 매우 낮게 나타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뉴스 이용인데요. 뉴스 이용에서는 상당히 낮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2년에 한 번씩 실시된 잡지 산업 실태 조사가 있는데 보통 이제 산업 실태 조사를 하게 되면 매년 하는 게 사실 맞긴 한데 잡지 산업은 이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여전히 2년에 한 번 하는 거로 이제 굳혀져 있어요. 보면 사업체 수가 계속 줄어들고 있고 또 호당 잡지 1호당 그 발행 부수도 계속 줄어드는 40% 정도가 감소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종수는 늘어나고 있죠. 종수는 늘어나고 있고 잡지의 제호수는 줄고 그 얘기는 당연히 그 매출액이 줄어든다는 얘기죠. 매출액이 줄어들고 또 지출액도 매출이 줄는 게 지출도 줄어들겠죠. 전체적으로 산업이 점점 작아진다는 얘기죠. 또 그 종사자 수도 전체적으로 보면 많이 줄었습니다. 호당 그러니까 한 개 그 업체당 평균 종사자가 3.7명인데요. 예전보다는 훨씬 줄어든 그 숫자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온라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돼 가지고는 그 전체적으로 제공한다라는 그 잡지사보다는 제공하지 않는다는 잡지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조사에 따르면 44.2%가 전체 44%가 그 온라인으로 잡지 제공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난 1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제2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제3차 잡지산업 진흥 계획 전체적으로 보면 4년씩이죠. 4년씩 12년 동안 5년인가요? 5년 15년 동안 디지털 매체에 대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지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혁신을 하고 디지털 플랫폼에서의 잡지 산업을 진흥시키겠다라는 계획, 그렇게 하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15년 동안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얘기죠. 오히려 더 줄어들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잡지 산업 스스로 그 자생력을 얻기 위해 노력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자생력을 얻기 위해서는 예를 들면 지역신문이라든지 다른 매체에 대한 지능처럼 점프를 할 수 있는 어떤 그 토대가 되어야 되는데 점프할 수 있는 그 기회가 많이 제공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또 왜 그러면 그 온라인 서비스 제공하지 않냐라고 물어봤을 때 안 보입니다. 이게 첫 번째가 그 시스템 전반의 비용 부담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독자적으로 구축하지 못하는 거죠.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잡지사가 독자적으로 왜냐하면 4명도 안 되는 인원을 데리고 잡지를 발행해야 되는데 거기에 디지털화 시키기 위해서 돈을 투자할 수 없다는 거죠. 기본적으로. 두 번째가 이제 인력 등 추가 비용을 부담해야 된다. 인원을 줄이고 있는 판인데 거기에 디지털 인력 별도의 고용한다는 건 어렵다는 거죠. 세 번째가 이제 수익성에 대한 불안정성, 불확실성. 당연히 돈이 안 벌릴 거라 생각하니까 투자 못 하겠다. 이게 계속 악순환이 되고 지난 15년간 악순환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1차 개념이고요. 2차, 3차인데요. 뒤에서 이제 우리 천현재 선생님 교수님께서 발전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요 부분은 그냥 넘어가고요. 예. 전문화된 단계에 들어서 이제 미디어 산업의 긴 꼬리를 볼 수 있는데요. 우리 그 산업은 그 성장기라고 볼 수는 없어요. 어떤 면에서 긴 꼬리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물론 이제 제가 3명의 그 서로 다른 학자들의 그 이론을 가지고 왔는데요. 그 중에 보면 앤더슨이 얘기한 것처럼 긴 꼬리 효과가 있죠. 그 산업이 없어지진 않아요. 책이 출판 안 되진 않잖아요. 책은 여전히 있거든요. 신문이 없어지진 않아요. 연극이 없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모든 매체는 꽤 오랫동안 전문화 단계에서 꾸준히 그 역할을 담당하는데 문제는 이 긴 꼬리가 유지하려면 전문화돼야 된다는 거죠. 전문성이 있고 좀 더 그 영역 내에서 어떤 면에서 차별화된 컨텐츠를 제공할 수 있는 사업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거죠. 그 첫 번째 이제 그래서 그 지원책 중에 그 오랫동안 했던 수건 사업 중에 하나가 그 잡지 구독료 소득공제였거든요. 그래서 잡지를 제외한 나머지 매체는 소득공제가 다 되고 있어요. 지금 깨끗하게 안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제 도서하고 신문, 도서하고 신문은 그리고 이제는 연극도 그 소득공제 되잖아요. 보고 나면
어떤 면에서 미디어 콘텐츠 중에서 안 되는 부분이 잡지밖에 없는 거죠. 지금 하게 보면 이게 이제 국회에서도 물론 이제 이게 그 계류돼 있고 하지만 이 법률이 올라가도 계속해서 그 여러 차례 지금 계속해서 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중요한 건 통과되더라도 온라인과 오프라인 모두 다 공제가 돼야 돼요. 이제 앞으로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 플랫폼에서의 그 소비가 대부분의 그 줄을 이룰 수밖에 없거든요. 콘텐츠는. 그렇다면 오프라인만 그 소득공제를 받아서는 안 되는 거죠. 아까 왜 디지털 투자 안 하냐고 그 설문했을 때 가장 많이 대답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연히 수익이 발생할지 모르겠다.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일단 안정적인 소득을 위해서는 소득 공제가 있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가 이제 여기 예시처럼 디지털 잡지는 전용 단말기를 통해 가지고 구독하더라도 결국은 그 가격은 지면보다 3분의 1, 4분의 1밖에 받을 수 없어요. 지면이 예를 들면 권당 그 10,000원이라면 이게 온라인에 가서 예를 들면 뭐 킨들이나 다른 걸로 보더라도 혹은 교보의 독자적인 단말기를 보더라도 절대 이 가격을 넘을 수가 없어요. 4분의 1 정도의 가격을. 2,500원, 2,000원 수준이란 말이죠. 그 얘기는 전화를 못하게 하는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것이죠. 잡지사 스스로 하기 싫은 게 아니고 저걸 전환했을 때 수익이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전환하는 게 맞다고 하지만 전환한 다음에 그럼 어떻게 이걸 계속해서 IP를 가지고 수익을 창출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이제 읽기인데요. 읽기하고 결국 구독인데 이게 덴마크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가장 많이 보는 사례 중에 하나입니다. 덴마크는 모든 도서관에 그 나라 언어로 덴마크어로 발행된 모든 잡지를 구독해요. 그래서 그걸 하나의 카페로 만들어놨어요. 정기간음의 카페를 만들어놨고 거기서 그걸 이용하게 돼 있어요. 그걸 왜 그러냐면 덴마크어로 발행된 잡지가 물론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몇백 종 안 돼요. 그렇죠. 뭐 몇천 종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왕립 도서관이라 부를 수 있는 도서관, 각 주마다 있는 도서관에는 다 있다라는 거죠. 비치해가지고 그거를 당연히 볼 수 있게 읽을 수 있게 해주고 동시에 디지털 단말기도 같이 제공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매번 지능 정책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혁신 지원인데요. 혁신 지원은 뭐 나와 있는 것처럼 다 해야죠. 해야 되는데 이제 AI 환경이라 하잖아요. 근데 AI에 지원하는 게 아니고 콘텐츠를 AI 활용해가지고 얼마큼 더 정교하게 만들고 이거를 수익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인가에 대한 지원이 돼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AI 산업을 지원하는 게 아니라 콘텐츠 산업을 진흥하게 위한 지원으로 정책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IP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인데요. 디지털 아카이브 만드는 게 무료로 공짜로 누구한테 줄 것이 아니라 아카이브를 통해 가지고 좀 더 많은 수익을 배분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것이죠. 거의 시간이 다 된 것 같아가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국제교류 확대인데요. 사실 우리 걸 판매하려면 국제교류가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특히 한국에 국제교류를 한다면 이런 동남아시아와 아프리카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국제교류와 유럽에 할 수 있는 국제교류는 달라요. 그리고 다른 종류의 지역별로 전략을 짜가지고 국제교류가 이루어져야 될 것이고 무엇보다 번역 사업을 통해 가지고 우리 콘텐츠가 해외에 판매될 수 있도록 번역이라는 게 전체를 번역하는 게 아니고 일단 보여주는 거죠. 이런 콘텐츠가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어야 되고 선을 보여야지 뭔가 구매가 가능할 것인 거예요. 또 하나가 국제 교류가 이루어져야지만이 사실은 우리 걸 알릴 수 있는 건데 사실 지금 나갈 수도 없는 그런 구조인 거잖아요. 한국에 갇혀가지고 우리의 잡지를 갖다가 해외에 알릴 수는 없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4차 잡지사 진흥 계획에 들어간다면 디지털 미디어 환경에 맞는 그런 혁신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리고 K컬처의 성장 동력으로서 어떤 이 매거진을 갖다 이용한다면 글로벌 경쟁력을 마련하기 위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고 지원 정책이 필요한 것이죠. 또 무엇보다 독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주고 동시에 독자의 접근권을 확대해주면서 동시에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유통 경로를 확보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유통 경로가 내가 만든 콘텐츠가 무료로 누군가에게 약탈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그 콘텐츠를 통해서 IP를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마련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